10월 1일 1310원 하던 환율이 3주 만에 1389원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4%나 넘게 오른 수치인데요. 제 계좌에서도 10월 1일 환차손 마이너스 100만원이었지만 환차익 200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가가 변하지 않아도 자산이 300만원이나 증가한 거죠. 그런데 이건 과거 미국 주식을 매수한 결과일 뿐이잖아요. 앞으로 미국 주식을 정식 매수하려면 높은 환율에 환전을 하고 매수해야 합니다. 지금 환율이 높아서 잠시 쉬었다가 조금 떨어지면 매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환율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매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도 높은 환율이 무섭다면 환해지 상품도 있으니 적립식 투자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1380원 하던 환율이 미국 비컷으로 인해 1310원까지 하락했는데요. 드디어 킹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나 싶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1389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강달러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지만 한국 역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실질적인 금리 차이는 변함이 없고요. 중동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가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는 관세를 올려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 보니 결국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고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니 강달러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전부 예측이 아닌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킹달러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환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환율이 이제 뉴노멀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10년간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면 뉴노멀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경제 위기 때마다 환율이 높아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평균을 보면 2010년 때는 1150원, 2020년 초반에는 1200원, 2022년 이후 1300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을 보면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높은 반면 한국과 같은 미국 이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는 전부 미국 기업이고요. 경제 성장률 역시 미국이 더 높다 보니 세계의 자금이 전부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지금 높은 환율 구간인 건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환전을 하는 주요 이유는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함이잖아요.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미국 주식은 더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미국 주식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정말 축복과 같은 일인데요. 투자자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 중 하나는 변동성이잖아요. 원화 기준으로 보면 달러로 하는 미국 주식 투자가 변동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 미국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인 주식이 하락할 때 안전자산인 달러가 상승하는 건데요.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ETF가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상장 ETF인데요. 환노출 상품이다 보니 S&P 500보다 하락폭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다는 건 알지만 중요한 건 환율이 높은 지금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맞는가 라는 점인데요. 환율과 주가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 환율이 높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낮다면 주가가 높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환율이 낮아질 때 미국 주식이 환차선보다 수익이 더 높아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낮아지면 왜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오르는 걸까요? 환율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은 물품이라도 환율이 낮아지면 해외에서는 싸다고 느껴지다 보니 수출 기업 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미국 기업에서 생산되는데요. 강달러일 때 우리는 해외 물품이 비싸다고 느껴지잖아요. 최근 애플의 아이폰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아이폰 중국 매출이 낮아지다 보니 CEO인 팀 쿡이
직접 가서 세일즈를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약달러일 땐 반대겠죠. 예를 들어 환율이 1100원대로 낮아진다면 아이폰이 싸게 느껴질 텐데요. 그러니까 미국 수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강달러는 해외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높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예적금밖에 없잖아요. 3%대의 예금은 물가 상승률과 이자 소득세까지 생각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봐야 하는데요. 결국 예금을 하기보다는 환율이 낮아질 때를 대비해서 해외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율이 너무 높아서 환전하기가 꺼려진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런 분들은 투자를 멈추는 것보다 환해지 상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상장 미국 ETF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P 500, 슈드, 나스닥은 모두 한국 상장 환해지 상품이 있습니다. 명칭 끝에 H가 붙어 있지 않다면 환노출 상품, H가 붙어 있으면 환해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환해지 상품은 환율이랑 상관없이 주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노출 상품보다 환해지 상품이 더 노고가 많이 들어가서인지 총 보수가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 처음과 같이 저는 환전 후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인데요. 환율을 맞춘다는 건 환율이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 두 번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맞출 자신이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환율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출산율과 경제 성장률을 보면 언젠가 1,400원 또 싸다고 느껴질 날이 올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변동성을 줄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투자에서 리스크를 낮추는 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달러 자산 자체가 안전자산이다 보니 위험 자산인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 보완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얻는 것보다 적게 잃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최고의 투자인 셈인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정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로 어차피 매달 환율 상관없이 환전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 환율이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환율이 높니 낮니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지 않는다면 미국 주식이 상승했을 때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위험 자산인 주식에 여러 안전장치가 있다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율 상관없이 미국 주식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만약 환율이 다시 1,100원에서 1,200원 시대가 온다면 그땐 주저없이 대규모 환전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런 시기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저는 환해지 상품은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투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총 보수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맞출 수 없는 영역에 더 많은 총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